변두리 역사. 미국의 50개 주에 네바다가 속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또 그 네바다주가 미대륙 어디쯤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라스베가스를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라스베가스는 네바다주의 한 행정구역에 불과하지만 인지도는 네바다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사람들이 라스베가스 하면 바로 떠올리는 것은 도박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또 다른 이름은 방탕과 일탈의 도시 신시티입니다. 까다로운 법 때문에 다른 주에서는 금지되는 것들을 여기 라스베가스에서 인정해 줄 테니 질펀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라스베가스에서 있었던 일은 라스베가스에 두고 떠나라입니다. 또 라스베가스 하면 관광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960년대부터 도박과 함께 이 도시를 먹여 살리는 산업입니다. 하지만 그 전부터 이곳 라스베가스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관광 상품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돈이 된다면 뭐든지 하던 대광란의 시대, 정신줄 놓았던 미국의 한 관광 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46년 냉전의 기운이 점점 더 짙어지면서 미국은 태평양 상공에서 여러 번 원자폭탄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본토와 테스트 장소 사이 거리가 너무나 먼 관계로 높아지는 비용 부담 때문에 미 원자력위원회는 미 본토 내에 적당한 장소를 물색합니다. 토지의 85%가 연방정부에 속해 있던 네바다가 원자력위원회의 선택을 받았는데, 당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인구가 워낙 적어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0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1951년 1월 10일 대통령 트루먼이 원자폭탄 테스트를 승인한 2주 뒤 첫 번째 실험이 진행됩니다. 실험장에서 동남쪽 100km에 있던 라스베가스는 원자폭탄 실험이 지역 경제를 망칠 거라며 크게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걱정스럽게 테스트를 지켜보던 주민들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다음 테스트가 언제인지 묻고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크고 거대한 버섯구름에 밤하늘이 나처럼 환해지는 것이 정말로 볼만했기 때문입니다. 1952년 4월 22일 전국 방송을 통해 원자폭탄 실험이 TV로 방송되었는데, 이 거대한 폭탄이 뿜뿜 선사하는 눈요깃거리를 직접 즐기려는 사람들이 미 전역에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돈의 도시, 도박의 도시 라스베가스는 이것을 사업 기회로 삼았습니다. 어차피 막 나가는 도시에 막장 하나 더 한다고 크게 흠이 될 것도 아니고, 합법적인 구경거리 만들어서 관광객 모으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시 정부나 기업들이 돈을 투자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으니 연방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폭탄 뿜뿜 터뜨리는 것을 그냥 구경만 잘 하도록 두면 되는, 제주는 연방정부가, 돈은 라스베가스가 챙기는, 뭐 이런 수지 맞는 장사가 없었습니다. 위험과 스릴을 상품으로 만들어 파는 지극히 라스베가스에 딱 어울리는 비즈니스는 이렇게 1950년대에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에 여자가 빠지면 섭합니다. 역시 미국답습니다. 그래서 베가스도 미인대회 하나 만들었는데, 그 대회 이름이 미스 원자탄이랍니다. 초대 미스 원자탄에는 당시 마릴리 먼로와 소피아 로렌의 버금가는 미모와 몸매로 인기를 누리던 제인 맨스필드를 쏙 닮은 리 머린이었습니다. 리 머린은 원폭 실험 관광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배우가 된 것처럼 행동하며 다양한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미인대회와 파티로 법석되는 도시의 성공 뒤에 시 정부가 있었는데, 혹시 이 원폭 실험 구경을 모르고 지나치는 미국인이 있을까 봐서 적극적으로 이를 홍보합니다. 원자탄 실험이 예정된 날짜와 구경하기 좋은 자리를 표시한 달력을 제작 배포하며 카지노와 호텔, 그리고 새벽까지 열리는 폭탄 파티 정보도 끼워 넣었습니다. 호텔에서는 원자탄 칵테일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당시 한 카지노 사장의 표현에 의하면 원폭 실험이야말로 하늘이 베가스에 내린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얼마 후에는 TV와 라디오를 통해 오퍼레이션 큐라고 불린 원자폭탄 실험이 생중계됩니다.
비록 이런 개막장 환장 파티가 라스베가스의 돈을 끌어모았을지라도 주민들 중에는 원자탄 실험이 재앙으로 번지지 않을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매 3주마다 사막 한가운데서 터지는 폭탄 중 어떤 것이 라스베가스를 날려버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 정부는 군의 협조를 받아 아이들에게 군인용 인식표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원자탄 맞은 일본인들의 몸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조금씩 낙진의 피해가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지역 카우보이들과 가축들 사이에서 암이 증가합니다. 라스베가스 주민들에게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건강 문제가 생깁니다. 이 테스트의 영향을 받은 유명인도 있었는데 바로 존 웨인이었습니다. 그는 칭기즈칸을 모티브로 한 영화 정복자를 찍으면서 수차례 원자폭탄 테스트에 노출되었으며 1979년 암으로 죽고 난 후 그 원인으로 이 테스트가 지목되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행사가 세계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지만 당시 사람들은 긴 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핵실험의 혹독한 후유증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으며 공중이 아닌 지상에서 벌어지는 실험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광란의 질주는 1963년 쿠바 사태와 함께 막을 내립니다. 소련이 쿠바에 핵미사일을 설치한다는 계획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전쟁 가능성에 겁먹은 미국인들은 오늘 구경한 저 폭탄이 내일 내 머리 위에서 터질 수도 있다는 현실 앞에 원자폭탄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바로 미국 본토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후 미국 정부는 소련을 자극할 수 있는 지상 핵실험을 지하로 옮기는 조약에 서명하고 이는 30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오늘은 자본 앞에 목숨을 맡겼던 라스베가스의 핵폭탄 관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두리 역사